또박. 오랜만에 게임패드 리뷰하게 됐습니다. 제닉스사에서 나온 타이탄 GP7 게임패드를 리뷰할 텐데요. 제가 이 제닉스사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들어봤나 해가지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잘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을 할 때 팜네스트들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팜네스트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잘 만들던 회사가 이 제닉스사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이 제닉스사에서 이런 게임패드도 팔고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 과연 게임패드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화이트와 블랙 깔끔한 색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랑 비슷 타이탄 GP7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립 플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게 그 뜻이네요. GP7이 그립 플레이의 G와 P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네이밍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이밍 참 잘 정했네요. 타이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이름이죠. 티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겉면에 보게 되면은 게임패드와 게임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죠. 이 게임패드 충전할 때 이 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게임스에서 나온 노바라이트 게임패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용을 하지만 충전을 할 때에 거치에 독이 없다 보니까 USB-C 타입을 다시 꽂아가지고 충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충전 독이 되어 있다 한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 듯 합니다. 측면에 대한 부분은 뭐 닌텐도, 스위치, 안드로이드, 그리고 윈도우, 애플 이런 운영체제에서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테슬라에서도 가능하다 하네요. 테슬라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뜯어보겠습니다. 언박싱 싱싱싱 설명서가 뒤쪽에 매복되어 있었어요. 필요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과자 느낌 나는 박스인데 여기 D패드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야, 와 이거 이쁘다. 이게 화이트가 지금 여기 테이블도 화이트잖아요. 근데 굉장히 밝은 화이트 느낌이 나요. 아펙스4 느낌이 약간 나는 그런 게임패드입니다. 굉장히 고급져요. 근데 때는 좀 많이 탈 게임패드가 예쁘다. 그러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거치대겠죠? 거치대 색감도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케이블이겠죠? C2A 케이블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꽂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좀 가벼운 것 같은데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게임패드부터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게임패드 무게는 271g이고요. 여기 충전독 같은 경우에는 80g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350g 정도가 나오네요. 가벼운 무게예요. 요거 D패드를 이렇게 여분으로 줬던 의미 자체는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이걸로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방향이 있네요. 방향 잘 맞춰서 이렇게 꽂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십자 형태의 D패드보다는 그냥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진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컨트롤할 때 손맛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사람이 취향이니까 다를 수는 있겠죠. 버튼이 굉장히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도 안 보고 그냥 막 까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디테일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봤을 때 그립감에 대한 부분은 좋네요. 비교 대상이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랑 비교하는데 뭐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만원대였고 이거는 그래도 7만원대잖아요. 플라스틱 퀄리티나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전면에 있는 이런 아날로그 스틱은 비대칭 형태로서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 확인해 봤을 때 이 페이스 플레이트가 교체가 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느껴지네. 이 느낌 자체가 아펙스4 느낌이 나요. 아펙스4 같은 경우에는 댐핑 포스라 해가지고 그거를 장력을 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딱히 장력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특이한 점이라 한다면은 여기에 리시버가 있네요. 여기 이렇게 구성을 해놨군요. 아이디어를 잘 썼네요. 이런 리시버 같은 경우도 USB를 딱 꽂게 되면은 이 톡 자체가 하나의 리시버 역할이 될 수 있겠죠. 이거 아이디어네요.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키 배열이 바뀝니다. 닌텐도 스위치 키 배열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엑스박스 키 배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키 배열을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스위치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센스가 좋네요. 지금 이렇게 느껴보니까 이 키는 멤브레인 키 같습니다. 키압이 살짝 높은 느낌이 있는데 구분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요. 왜 이런
게임패드 사용할 때 내구성 문제가 있거든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키 자체가 안으로 눌림이 돼서 망가지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이거는 키 앞 자체가 좀 강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업체에게는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램포스, 그러니까 키압이라고 하죠. 꽤 상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상단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도 이 느낌도 꽤 괜찮아요. 사실 아펙스 4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라고 하더라, 그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압력을 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압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후면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압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짤깍짤깍하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키압 자체가 강합니다. 이 느낌 자체가 고급져요. 굉장히 이런 부분은 직접 한번 게임을 해봐야 느낌이 또 올 수 있겠죠. 후면에도 버튼이 2개가 있는데 뭐 느낌 좋습니다. 포고핀 이렇게 해가지고 장착해서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화이트 데스크 테리어를 구성하신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아주 딱이겠네요. 제닉스 회사가 컴퓨터 주변 기기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잘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제닉스 회사에 대한 부분을 느꼈을 때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사용해 보고요.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한 내용, 스펙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게임을 해야 되겠군요. 패드를 이용해서 며칠 게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이 스펙과 디테일에 대한 내용을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네이밍에 대한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작이 GP5였죠. 6을 건너뛰고 바로 GP7으로 발매가 되었는데 궁금해서 담당자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격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GP5는 5만원대, GP7은 7만원대로 이 직관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네이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제품은 제닉스에서 내놓은 두 번째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전작은 블랙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화이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GP5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이 간략하게 표로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 배터리가 1000mAh에서 1500mAh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키가 멤브레인 형식으로 전도성 고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버튼음이 좀 작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작에서는 이 매크로 버튼이 4개였는데 이번에는 2개로 조절했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이 전작을 사용해 본 것은 아닌데 리뷰 영상들만 좀 확인해 봤거든요. 보니까 약간 매크로 위치가 애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설계가 다시 되었다고 하니까 좋은 점 같습니다. 자,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한 장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할까 합니다. 호환성에 대한 부분인데, 맥은 사실 이 게임하고는 연관성이 좀 멀잖아요. 이 맥에서 그래서 저는 고전 애물 게임을 가끔씩 했었는데, 맥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오픈애물이라는 앱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앱 자체가 정해진 패드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 GP7 같은 경우는 닌텐도 스위치 설정으로 해두고 사용을 하면 딱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에뮤에서도 고전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점은 참 좋았어요. 이 진동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제품 아펙스 4 제품이 가장 강렬했었거든요. 이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생긴 것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 진동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의 킬기를 할 수 있겠죠. 배열을 바꿔서 진행하는 게 참 좋습니다. 엑스박스나 스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키배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플레이트 안에 이렇게 USB 리시버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게임패드를 갖고 다니거나 하면 꼭 잃어버리는 게 이 동글이거든요. 안쪽에 넣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터보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제품에서는 보기 좀 힘든 내용이죠. 이 터보키에 대한 내용은요. 이 제품은 이 하단에 터보키를 눌러서 한번 누르고 다른 키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 적용이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했어요. 저는 이 버튼 입력감이 좋았는데 일단 구분감이 확실해서 좋습니다. 전에 마크 나이크 제품도 리뷰를 했었는데 그 패드의 키감은 구분감이 좀 없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좀 밋밋한 버튼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 그 제품을 사용할 때는 누르는 재미는 좀 덜했습니다. 하지만 GP7 같은 경우는 이 버튼감이 살아있어요. 딱 누르는 맛이 나요. 플라스틱 마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게임패드를 몇 개 리뷰하다 보면요, 이 손에 잡히는 플라스틱 그립감, 제가 사용했던 저가 이 중국 제품 패드들은 그 저렴한 느낌의 플라스틱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타이탄 GP7은 그렇지가 않네요. 특히 후면에 이런 그립감을 위해서 플라스틱 이렇게 사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매우 훌륭한 디테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손에 땀이 좀 많은, 유분이 많은 편인데 이걸 쥐고 플레이하게 되었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자, 아쉬운 점도 있죠. 아날로그 스틱 장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전에 썼던 아펙스 4 제품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장력도 같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아펙스 4 제품이 장력 때문에 또 잔고장이 많아서 단점으로 지적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타이탄 GP7 7만원대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가 되었다 한다면 거의 뭐 탑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언뜻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림 방지 스티커라도 동봉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날로그 스틱의 LED 부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 이 부분을 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데스크테리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게임패드 디자인이고 모양인데 이런 LED가 좀 많이 있었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게임패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독은 좀 그래요. 이런 하단에 동일하게 LED가 구성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앱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매크로 키를 할당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뭐 펑션 키를 눌러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설명서를 보고 제가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뒤따라오는 소프트웨어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추후에라도 앱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바 총평입니다. GP7 제품을 사용하면서 딱히 불편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컨트롤이나 버튼 입력감에서는 매우 준수해서요. 고가의 게임패드 제품들하고 견줘도 손색이 없는 듯 합니다. 단지 아쉬운 점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딱 타이탄 GP7만의 뭔가 킬링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주변 기기를 만들던 회사에서 게임패드를 공략하기 위해서 제품을 출시했으니까 후발주자로서 따라가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은 듯 합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제 또 게임을 해볼까?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여기보단 하나라도 나을 줄 알았고